27세기의 발명왕 휴고, 건치백 즈음, 페르나는 어디로? 랄프 일행은 빛의 탑으로 돌아왔습니다. 랄프는 오자마자 그 초고주파 전파 발생기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놀랄만한 솜씨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장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정밀하고 교묘한 기계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이런 기계를 만들어낼 인간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요. 감탄을 연발하며 랄프는 아리스에게 물었습니다. 혹, 당신을 유괴한 사람이 페르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틀림없어요. 유괴당할 때 몸부림치며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가슴을 마구 떠밀었는데 그때 이 쇠줄이 끊어졌나 봐요. 이 엷은 녹색 메달은 페르난의 가슴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한 번도 이것을 뗀 적이 없어요. 그땐 정신이 없어서 이것이 손에 왜 있었는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았어요. 랄프는 이상했습니다. 페르난에게 그렇게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낼 재간이 있을 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화성인밖에 없습니다. 랄프는 페르난이 지구에 있는 화성인에게서 입수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제임스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증거품이 있잖아요. 이 메달이 훌륭한 증거품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중한 기계를 손에 넣은 페르난이 경찰에 붙잡힐 정도로 허술하진 않을 거예요. 랄프의 생각은 들어맞았습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까지 동원된 세계의 경찰이 눈을 부릅뜨고 찾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페르난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랄프와 아리스 두 사람에겐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랄프는 바쁜 중에도 아리스에게 여러 곳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리스를 감동시킨 것은 랄프가 건설한 공중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공중도시야말로 랄프의 그 많은 발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것이었습니다. 반중력 장치에 의한 지상 6,000m의 하늘에 떠있는 도시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공중도시는 푸른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한 톨의 콩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2km나 되는 거대한 반구형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반구형 밑에는 아담한 집들이 쭉 들어서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위는 밝고 투명한 특수 유리로 만들어진 반구형의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반중력 비행차는 이 공중섬의 둘레에 모자의 차양처럼 나와 있는 플랫폼에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움의 여러 곳에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왕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윽고 출입문을 통하여 도시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일체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선 것 같은 아늑한 느낌을 주는 평화롭기가 그지없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모터코스터나 비행차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을에서는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신바닥은 모두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중도시는 사람들의 휴양처로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현대 사람은 항상 바쁘고 더구나 어떤 일에도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신경이 필요해 있었습니다. 안정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바다나 산을 찾았습니다. 그건 옛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곳도 이미 휴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구상된 곳이 이 마을입니다. 마을에서는 일체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 옛날의 평화로운 마을처럼 조용합니다. 지상의 대도시 소음도 랄프가 발명한 이 마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기계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의 발로 걷고 있으며 공기는 말할 수 없이 신선합니다. 며칠 동안만 휴양하면 피로한 신경과 몸은 회복되어 버립니다. 새 힘이 솟아납니다. 랄프는 이러한 공중도시를 세계 대도시 상공 여러 곳에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랄프의 발명은 위대했습니다. 아리스는 지금까지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긴장도 풀려 아주 상쾌한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상으로 되돌아와 랄프는 명물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무중력 서커스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공중도시를 띄울 반중력 장치와 다른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무중력 서커스는 뉴욕 중앙공원의 특별한 건물 안에서 열립니다. 그 건물의 한가운데 무대 밑에는 무중력 장치가 되어 있어 스위치를 누르면 무대 위는 완전히 무중력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무게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할 재미있는 서커스였습니다. 서커스의 고개사는 공중에서 옆으로 드러눕기도 하고 조금만 뛰어올라도 천장까지 도달하는가 하면 몸을 돌리면 무대까지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조그만 새처럼 무대에서 뛰고 놉니다. 맨 밑에 한 사람이 서고 그 위에 두 사람, 그 위에 세 사람, 연달아서 거꾸로 된 인간 사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리스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랄프와 매일매일 재미있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랄프와 아리스는 마치 옛날부터 사귀어온 친구처럼 다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랄프는 결심했습니다. 아리스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임스에게 아리스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물론 찬성했습니다. 아리스만 좋다면 나는 물론 찬성이지요. 아리스, 내 생각은 어떠냐? 아리스는 부끄러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 길로 세 사람은 신문사로 찾아가서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대소동이 일었습니다. 슬라이드 신문은 제1면의 가장 큰 활자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세계 제1의 발명가 랄프는 세계 제1의 미녀 아리스와 약혼하다. 세계는 이 기사로 떠들썩했습니다. 또한 입체 텔레비전은 랄프와 아리스가 회견실에서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중계 방송했습니다. 세계 정부의 수상도 몸소 와서 랄프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만이 그 뉴스를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페르난, 또 한 사람은 지구인이 아닌 무섭게 큰 키에 눈이 툭 붉어진 녹색의 얼굴을 한 유학생 화성인이었습니다.